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의 헌법 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분명히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하게 분리돼서 상호 견제 작동 원리가 적용되고, 또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되는 권력 교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967년생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1965년생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1963년생입니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1963년생입니다. 이 방송을 맡고 있는 제가 1960년생입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고작해야 3년, 5년, 7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관이나 역사관, 그리고 민주주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과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 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놓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를 낳게 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인이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신해서 장문의 옥중 편지를 올렸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1월 1일을 맞아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옥중에서 아주 장문의 그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정치적 수사는 다 빼고 가장 저 눈길을 끄는 부분 한 몇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주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원칙과 기본은 무엇인지 저는 돌아보게 되는 새해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과 공정성, 법치주의만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하나로 모아내고 사회를 통합시켜 갈 수 있어야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2년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새해입니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선거의 성패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한 해입니다. 참 그런 정말 언행과 달리 부드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드루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참 가히 놀랍습니다. 사실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운운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젊은 날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한 투표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겁니까? 대단히 반민주적인 행위인 거죠.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가 바로 여론 조작 행위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운운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참으로 생경하고 참으로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주장입니다. 먼 나라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우고 차베스 1998년도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2013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인물이 지금 말씀드린 우고 차베스입니다. 그런 1998년 12월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선출직 대통령이 투표에서 당선된 이후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최초의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출직 대통령이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그런 1998년도 12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합법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의회와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내용을 담은 신헌법을 바로 그 다음 해인 1999년도 7월 달에 7개월 만이죠. 권력을 쥔 7개월 만에 헌법을 개정시켜버립니다.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70만 명에 의해서 신임을 묻게 되는 국민 소환투표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도 독재적인 그런 성향을 강하게 띠니까 국민들이 무려 270만 명이나 대통령의 신임을 물어야 된다. 270만 명의 그런 사인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이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270만 명의 서명이 담긴 것이 우열곡절을 겪은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결국은 2004년도 8월 달에 우고 차베스의 신임 여부를 묻는 재신임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우고 차베스는 부정선거를 합니다. 255만 표 정도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해가지고 소환 투표에서 대통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런 안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투표 2004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2004년 8월 투표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의 권력을 장악한 비결이란 것은 그냥 투표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투표를 장악한 것,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일당 독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천재성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조금도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수처를 장악하고 그리고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됐다. 그리고 선거와 투표를 장악해서 선출직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세계사의 드문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후세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화를 평생의 업적을 여기는 민주화 세력이 한국 현대사에서 남긴 유산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그냥 뼈대만 형식만 민주주의고 내용물은 완전히 민주주의가 소멸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됐다. 아마 이것이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남긴 현대사의 일종의 마이너스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당이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에 맞춰서 착착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